예,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초대 손님은 뉴스농장에서 학교급식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연 전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김지연 센터장님을 모신 이유는 지난주 첫 방송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뉴스를 가져오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뉴스라는 생각에서 보다 더 심층적인 취재를 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지연 센터장님을 모시고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게 됐네요. 김지연입니다. 예, 그 유보통합에 대한 논란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하신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을 때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보낼 기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고 유치원은 학교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지방정부가 관할하며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아왔습니다. 어린이집은 0세부터 만 5세까지, 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 이용합니다. 어린이집에는 국공립과 민간, 직장, 가정 어린이집이 있고 또 요즘에는 협동 어린이집까지 있습니다. 유치원에는 국공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에서는 무상교육인데 0세에서 5세 영유아는 기관별로 그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유치원은 학부모가 추가로 내야 할 비용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가 추가 부담금이 전국 평균 월 13만 5천 원에 달합니다.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1인당 2,800원에서 3,450원의 단가를 책정해 무상급식을 따로 지원하지만 어린이집은 1인당 2,500원을 중앙정부가 보육비에 포함해 지자체에 내려보냅니다. 두 기관은 교사를 양성하는 체계도, 교사에 대한 처우도, 시설 관리 기준도 다 다르죠. 유치원이 담당하는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이 담당하는 보육이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태어난 영유아라면 어떤 기관을 이용하든지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나아가 0세에서 5세라는 연령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이 무자르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일까요? 이런 문제의식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부터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3세에서 5세 아이들은 누리과정이라 불리는 국가 차원의 무상교육 프로그램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동일하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역시 방과후 과정을 통해 보육의 역할을 상당 부분 감당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모두 유보통합을 공약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모두 교육부 장관이 담당한다는 내용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육은 복지부, 교육은 교육부가 맡던 그동안의 체계에서 벗어나 영유아 보육 교육 담당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것이죠. 이는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를 사실상 처음 마련한 조항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법은 올해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열심히 유보통합을 추진하면 되는 걸까요? 당장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회에서는 보육과 교육 여건 모두 악화시키는 정부 조직법 계약 규탄한다는 목소리가, 교사노조연맹에서는 졸속으로 강행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유보통합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형태의 유보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급식의 영역 또한 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라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턴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급식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린이집이나 교육청으로 내려온 지침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 이틀 전에도 경기도 어느 시 평생교육건강과장, 그러니까 학교급식을 주관하는 과인데요. 과장님께 확인한 바 경기도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내려오지 않았고
3일 전에 수원시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님들을 좀 만났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역시 이러한 유보통합 관련된 지침이나 뭐 어떠한 매뉴얼이나 아니면 뭐 급식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비용에 관련된 거라든지 관련된 지침이 하나도 내려오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하는 건지 마는 건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뭐 학교급식법을 적용할 경우에 어린이집 급식실을 당장 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겠죠. 학교급식은 햇섭 기준의 시설과 위생, 소독 수준을 준수해야 하죠. 그러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이러한 수준을 만족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급식법을 적용한다면 뭐 급식 운영이 아주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소규모 유치원을 지도 감독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또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학교급식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급식의 식재료 역시 약간이라도 좋은 쪽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시해야 할 과제는 두 주무부처 간 원만한 인수인계와 급식 관련 법, 조례, 예산, 관리 지침 등 실무적 해결이 서행돼야 할 것입니다. 준비해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그 유보통합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저도 좀 이렇게 검색해서 좀 이렇게 좀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우리가 그 이제 제목을 유보통합과 이제 푸드플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붙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복잡한 유보통합이 우리 이제 급식 체계에서는 이게 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논의했으면 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기존에 이렇게 보면 학교 급식은 친환경으로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또 친환경이나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지원이 이렇게 안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초등학생들이 뭐 무농약이나 이런 그 친환경 먹거리를 먹는다고 치면 이거보다도 어린애들은 다 이거 유기농으로 먹어도 시원찮을 텐데 사실은 또 그렇지 이제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보통합이 되면 그 얘네들도 이 먹거리가 좀 이렇게 향상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이렇게 했었는데 뭐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네. 뭐 이렇다고 해서 지금 그런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더 의견이나 이제 질문들이 있으면 좀 말씀들 좀 한번 해보시죠. 유보통합을 하면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보육시설은 삼시 세끼를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치원 한 끼만 해결을 하고 또 이제 뭐 늘봄학교까지 아까 브리핑 하실 때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애들 저녁까지 먹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식사와 간식과 또 이제 점심, 그러니까 아침 간식, 그 다음에 또 점심 간식, 그리고 저녁 이렇게 5끼를 아이들 끼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먹을거리를 5번을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과제가 생길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가 궁금하고 아까 지침이 하나도 안 내려왔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게 아까 뭐 유모라는 말 이상하게 한 그 차관분 그분 등등은 뭔가 기획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좀 심층 취재를 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그거는 이제 또 한 번 더 깊게 파고 들어야 될 상황이지만 제가 현재 학교 유치원 영양교사 그러니까 병설 유치원, 단설 유치원 영양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께 전화를 해서 여쭤봤어요. 이 유보통합이 당장 올해부터 올 6월 달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현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했더니 전혀 뭐 준비가 안 돼 있고 전혀 어떠한 지침도 내려온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유보통합이 된다면
제일 크게 우려되는 지점이 아까 이빈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5번의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한 명당 돌보아야 될 원아들이 굉장히 많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원장 선생님도 교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원장 선생님이 직접 급식을 아이들 먹거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들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거나 이런 상황이 돼서 급식을 대기업의 위탁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고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의 지금 급식이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라던가 어떠한 기틀이 잡혀지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급식이라고 하면 식품위생법 2조에 정의된 게 50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0인 이하의 규모에서 이제 그 식사를 하는 곳은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이것이 급식이라는 용어로 그냥 일반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다시 디자인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정부 정책을 좀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네, 저도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려야 될 게 제가 학교 급식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이 급식이 예전에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고 하죠. 보편적 복지냐, 보편적 돌봄이냐를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급식 영역 안에 있는 급식은 교육으로서의 접근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주무부처 간에서도 어떠한 눈을 가지고 이 급식을 다가서야 할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급식 안에 친환경이 있는 거고 도시농업이 있는 거고 먹거리 돌봄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거지. 이 아이들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전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 급식을 어떠한 측면으로 바라볼지도 우리가 조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해야 할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 오늘 그 2회에 걸쳐서 유보통합에 대한 논란과 그 바람직한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좀 했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지연 센터장님에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